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교회 오빠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원래 저는 이제 영상 찍을 때 크게 시간을 들이지 않거든요. 대부분 제 머릿속에 웬만한 것들 다 있고,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근데 확실히 2차 전지 쪽은 뭔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서 얘기하는 게 참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전문가들도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뭐 누구는 뭐 더 간다, 누구는 뭐 비싸다, 뭐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뭐 저라고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주식 시장을 경험했던 시간이 적지 않고 그동안 보아왔던 네, 시장의 경험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고, 시장에 항상 과열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과열된 시장에 과열된 종목에 개인들이 항상 몰리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도 얘기하겠지만 2차 전지 솔직히 너무 방대해요. 뭐 진짜 한두 종목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시간이 엄청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경험에 기반하여, 그리고 사람들이 매번 반복하는 거, 매번 실수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우리 또 MJ 자매님에게 MJ 자매님과 그 가족분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네. 근데 찍어 보겠습니다. 어렵긴 한데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예전이 아니라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더 점점 다가오면서 이제 2차 전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그러니까 NCA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우리가 만들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음극재, 양극재, 그런 물질들 만드는 이제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큰 시세가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시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사람들이 다 2차 전지에만 관심이 있는데, 우선은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우선 시장의 주도주를 얘기해 볼까요? 이제 에코프로죠. 네, 시장의 주도주는 에코프로입니다. 네. 주가도 뭐 엄청 많이 올랐죠? 뭐 실적을 한번 봐도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지주사고, 보통 지주사는 PER을 높게 적용을 받지 않는데 에코프로는 PER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실제 PER로 따지면 높진 않은데 지주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고 보지만, 지금 워낙 2차 전지에 사람들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열풍을 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면 연간 실적 보면 2021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860억인데 2023년에 보면은 9,480억이죠. 거의 1조 가까이 되는데
거의 2년 전 대비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배가 늘었다는 건 주가가 10배 정도 올라도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주가는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네, 어쨌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네, 현재 당기순이익이 7천억이면 퍼가 한 30 정도 되네요. 에코프로는 퍼가 PER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주사들은 퍼를 낮게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퍼가 30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네, 어쨌든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5,800억이고요. 시가총액은 25조.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면은 한 퍼가 한 67배 정도 됩니다. 근데 67배이긴 하나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가파르게 늘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2배만 늘어도 퍼는 30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높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대비 내년이 똑같다고 하면 이 퍼가 높은 거지만 올해 대비 내년이 성장한다고 하면 이 퍼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거를 항상 이제 적용을 받아서 주가가 선반영돼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BM을 대장으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네, 더듬더듬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네,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제 상승이 나타나면 뭐 여기서도 그랬지만 상승 후에는 조정, 여기도 상승 후에는 조정,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고점을 뚫고 갈지 여기서 밀릴지 이런 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시장 상황과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기술적 분석도 적용이 되고요. 왜냐면 주가가 이 부분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하나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개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 개인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요. 이거는 제가 주식을 어느덧 한 17년 됐는데 17년 동안 항상 똑같은 반복된 패턴을 개인들은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많이 올라오면은 그 투자자의 머릿속에는 이것만 있습니다. 자, 그게 뭘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냐면, 자, 볼게요. 차트를 당겨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투자자가 뭐 이 시기에라든가 이 시기 또는 이 시기 주식을 이 에코프로 BM이라는 주식을 본다면 이 투자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상승이 있고요. 요 1번 구간의 투자자한테 요 상승이 있고 2번 구간의 투자자한테 이 상승이 있고 3번 구간의 투자자한테도 이 정도의 상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을 머릿속으로 계속 보고 그다음에 이게 올라갈 땐 분명히 이유가 있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이게 좋아서 이게 호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 다음에 조정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사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못 사요. 그러니까 네, 떨어질 때는 손이 안 나가고요. 오를 때는 손이 잘 나갑니다. 근데 오르면 떨어지게 돼 있고 떨어지면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면은 따라가고 떨어지면은 또 못 사요. 그리고 내가 물려 있으면 손실 보다가 또 팔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2차 전지는 솔직히 너무 방대해서 지금
문의를 주신 분은 금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금양을 보면서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2차 전지는 어, 예, 그 종목도 너무 많고, 네. 그 기술적 분석이나 실적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종목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 제가 아까 정리를 해본 건데, 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제가 PER을 그 정리를 해봤어요. 대략 이제 큰 종목도 굵직굵직한 것들로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크죠. 131조. 그다음 이거는 2023년 예상 영업이익이에요. 예상 영업이익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130, 영업이익 3조, SDI 시가총액 48조, 영업이익 2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실적이 어떤 발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몇 년치를 땡겨 받아놨어요. 대부분의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적들을 예상해서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퍼들이 다 높습니다. 그럼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올라가서 내 조정받을 때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가거나 그러면서 이 갭이 좁아지면서 다시 여기서 2차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제가 너무 어렵게 그렸나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먼저 선반영이 돼요. 그럼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럼 그때서부터 이렇게 꼬꾸라져요.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은 계속 올라가죠. 그럼 꼬꾸라지다가 어느 순간 이게 만나는 시점인데 그건 이제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요쯤 돼서 여기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게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거나 왜냐하면 실적은 예상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반영이 돼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면 차익 실현하는 사람도 나오고 공매도를 때리는 사람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개인들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여기에요. 개인들이 손이 많이 가는 게 여기라고요. 왜? 실적은 계속 늘어난다고 하고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한 이유를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계속 실적을 땡겨와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면 언제 꼬꾸라지고 조정을 받을지를 대비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2차전지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PER이 낮은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은 이제 사도 되는데요. 네. 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과 영업이익도 예상 영업이익이 나와요. 보실까요? 지금 이게 네이버 증권이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LNF를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너무 급등락이 심한 종목보다 우직하게 실적이 늘어나고 차트가 좋아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직 2023년 중반이지만 예상 영업이익과 예상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예상이. 아직 2023년 6월이잖아요. 그쵸?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뭐 프로, BM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나오죠. 예상 매출, 예상 영업이익, 예상 당기 순이익 다 나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나오는데 지금 문의를 주신 금양을 볼까요? 금양을 보면 예상 영업이익이 없어요.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고 당기 순이익도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작년에는 당기 순이익은 적자였어요.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다 실체가 있어요. 예상 영업이익도 있고 전년도 22년에도 이익이 적질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22년은 오히려 적자였고 23년은 예상도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3조나 받고 있어요. 시가총액 지금 작년에가 마이너스였는데 3조라는 거는 거의 뭐 PER이 600이야 뭐 700이야 지금 그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익이 없으니까. 자, 주식시장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해가 좀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주도주가 있고 그다음 따라 올라가는 이등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도하는 잡주가 있어요. 잡주라는 것은 실적에 실체가 없는 재료만 있는 그런 주식을 이제 잡주라고 하고 보통 이제 급등주 테마주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주는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실적이 좋아서 계속 치고 올라가요. 근데 삼성전자 이제 밸류체인 중에 뭐 좀 잡주가 있어. 삼성전자랑 관계 지어가지고 뭐 반도체 업황이 좋으니까 그거랑 같이 이제 재료를 씌워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거죠. 주가를 띄우는. 근데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실적이 있고 실체가 있는 주식들은 계속 갑니다. 떨어지더라도 결국에 올라요. 근데 약간 잡주들은 어떤 식이냐면 크게 띄우고 크게 죽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실체가 있는 주식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하는데 뭐 실적이 성장한다는 감안하에 근데 그러니까 잡주나 이런 어떤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냥 요 흐름하고 같이 싸잡아서 주가를 띄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어떤 테마 흔히 얘기하는 어느 급등하는 잡주 옛날에 이제 바이오도 잡주 많았죠. 뭐 2상 3상 한다면서 뛰었다가 주가 다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바이오인데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뭐 실체가 있는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그런 주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얘도 올라가니까 얘도 좋은 주식 아니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다 실체가 있는데 여기는 영업이익도 예상이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3조나 받고 있어요. 자,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한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증권회사에서 그 종목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컨센서스 들어가시면 아까는 됐는데 잠시만. 대문자군요. 어허. 됐네요.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기간은 6개월 동안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대표적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게요.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쫙. 왜냐면 우량하니까 지금 뭐 81만 원에서
4월 달에는 최저는 60, 66에서 81까지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쵸?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죠? 볼게요. 증권회사 리포트를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대략 기간의 어떤 가치를 선정해서 목표 주가를 낸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66만 원에서 얼마였죠? 66만 원에서 81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6만 원이잖아요. 적어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물려도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뭐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LNF. LNF 6개월 검색해 볼게요. 자, 보면은 얼마로 되어 있죠? 33만 원에서 여기 46만 원, 33에서 46만 원이 되어 있죠? 일단 볼게요. 지금 현재 얼마인지. 33에서 46이었죠? 지금 25만 4천 원이에요. 33에서 46만 원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내용은 우선은 다 패스하고요. 25만 4,500원이에요. 증권사 대부분의 목표 주가가 지금 제 가격보다도 훨씬 높죠. 자, 그 다음에 금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양을 한번 쳐볼게요. 여기다. 일 년으로 해볼까요? 없어요. 없어요. 리포트가 없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금양이라는 종목은, 그러니까 종목의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금양이라는 종목은 20년에 적자 났다가 21년에 뭐 영업이익으로 한 120 잠깐 벌었다가 22년에 130 벌었다가 단기 순이익은 또 마이너스야, 적자야. 그 2023년 예상 영업이익도 없어. 이게 기본적인 이 회사에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뭐 여기 보면 광산을 캐니 뭐니 뭐 이런, 실질적으로 아직 이 회사의 어떤 이익을 갖다 주지 않은 것들, 그거를 재료로 금양은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어렵지 않은 게,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음? 요 앞전에 이게 역대 최대 거래량 스마트머니 들어왔고 돈 들어왔고 계속 요런 데서 돈 들어오잖아요. 그쵸? 이 종목은 기간이 많이 매매도 거의 매수도 거의 하질 않았어요. 리포트도 발행을 안 하고 예상 매출, 예상 영업이익도 안 나오는 회사를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그런 주식을 어떻게 많이 매수를 하겠어요? 거의 기관에 매수가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기관도 매수를 안 해. 그렇다고 외국인 뭐 얼마나 있나? 여기 조금 있고 뭐 여기 조금 있고 없잖아. 여기 거래량 많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 들어왔나요? 없잖아요. 기관 들어왔나요? 없잖아요. 그 이거 누구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인 거예요. 뭐 똑똑한 돈은 이제 스마트머니라고도 하지만, 아,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 뭐 조금 더 기다리면 실적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에 역대 최대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찍었지만, 역대 최대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 실적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정상적인 상승을 누리는 거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거의 작전에 가까워요. 이 종목이 지금 밑에서 얼마죠? 여기 4,300원이잖아요. 여기 지금 6만 원이거든요. 이 밑에서 여기까지 15배가 올라왔는데 15배가 올라오는 동안 이 금양이라는 회사의 실체가 없어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것저것 할 것 같다, 이것도 할 것 같다, 저것 할 것 같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다른 2차 전지 회사들, 배터리 업체들이 보여준 것처럼 실적을 보여준 게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뭘 인솔해가지고 뭐 빵 터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갈지,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 전고점을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맞고 떨어져서 여길 지지했다가 다시 올라갈지, 더 올라갔다 떨어질지, 이거는 솔직히 기술적인 영역이에요. 이 안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이거 기관 외인주가 아니잖아요. 이거 물량을 매집해서 뛰어 올린 그들이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주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냥 거래량 보고 차트 보고 차트 흐름 보고 매매하는 거, 그거는 그냥 기술로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2차 전지 관련주로 뭔가 앞으로 미래에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금양을 산다? 왜 굳이 실적이 나오는 좋은 주식을 두고 왜 아직도 영업이익과 매출이 예상되지도 않는 회사를 사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 머릿속에는 이 상승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쭉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식을 그래도 오래 하면서 본 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많이 오른 주식은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A와 B 타입이 있다면 A는 올라갈 가능성은 높고 떨어질 가능성은 적은 주식이 있고요. B 타입은 올라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 A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적어. 근데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근데 제가 볼 때 금양은 B예요. 이거 여기서 기술적 분석으로 트레이더들이나 여기서 매매를 하는 거지. 밸류에이션도 분석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고 그냥 어디서 이런저런 얘기만 들어서 금양을 들고 있다?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다른 2차 전지들은 물려도 시장이 계속 좋아지니까 다른 대형주들은 다 어쨌든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을 줘요. 내가 비싸게 샀더라도. 근데 지금 그냥 많이 오르고 뭐 어디서 많이 나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산 주식의 지금 이 상태, 이거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이거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내가 수익을 내더라도 이거는 건강한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실체도 없는 주식으로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뭐 뉴스들이 있으니까 더 올라가겠다? 이런 투자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잖아요. 계좌 다 녹아내리고요. 깡통으로 갑니다.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요. 세력주나 급등주는 가치를 분석이 어려우니까 매도하기도 힘들어요. 왜? 이 여기서 더 갈지 떨어질지 모르거든. 근데 만약에 뭐 삼성전자를 분석을 했어요. 그럼 이 정도는 기업의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니까 팔면 되겠어. 할 수 있는데 세력주는 그게 아니. 얘들 봐, 여기 올렸다가 죽은 줄 알았다가 여기서 다시 2차 시세 나왔다가 또 다시 죽은 줄 알았다가 여기서 3차 시세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어려운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의 영역이니까 그런 거는 맡겨놓고, 뭐 제가 볼 때는 금양이라는 종목은 만약에 본인이 만약에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비중을 한 1,000만 원 정도는 파세요. 팔아서 수익권이라면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1,000만 원만 가지고 흐름을 보는 거죠. 그게 제일 편합니다. 살 때도 나눠서 사고 올라갈 때도 분할해서 팔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어디가 고점이냐, 이걸 맞춰서 팔려고 하면 절대 거기를 팔 수가 없습니다. 자,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려요. 여기서 주식을 샀어요. 근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줄여요. 내가 만약에 1억 원어치 샀는데 예를 들면 생각보다 안 좋으면 여기서 비중을 바로 줄여서 한 5천이나, 왜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내 예상과 달라. 그럼 우선은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떨어져도 1억에 대한 손실이 아니라 5천에 대한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만약에 밑에 가서 바닥에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빼놨던 5천만 원으로 또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만약에 뭐 초보는 뭐 1억은 안 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5천이라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못 팔아요. 왜? 내가 손실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떨어지잖아요? 못 팔아요. 왜?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참고 팔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죠. 자, 하나 또 여기서 올라요. 올라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왜 못 팔아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못 팔아요. 그리고 더 올라가요. 여기서도 못 팔아요. 왜? 난 여기까지 갈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선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왜? 여기였는데 여기로 떨어졌잖아요. 수익이 깎였잖아요. 나는 이제 올라가면 팔아야지 생각해요. 근데 안 올라가요. 여기서 더 떨어져요. 못 팔아요. 왜 못 팔아요? 나 여기서 내가 막 30%, 40% 수익이었는데 갑자기 나 수익이 20%로 깎이고 10%로 깎였어. 못 팔아요. 왜? 나 다시 40% 오면 팔아야지. 못 팔아요. 그다음 원금 와요. 못 팔아요. 당연히 못 팔죠. 여기서도 못 팔았는데 여기서도 못 팔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팔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나잖아요. 못 팔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아까 1번 시나리오로 가요. 이게 주식 투자하는 모든 개미들의 심리예요. 내가 샀는데 손실이 나도 못 팔고 수익이 나도 못 팔아요. 언젠가는 뭐 팔고 언젠가는 여기서도 팔고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심리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자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업을 분석을 하고 밸류에이션이나 기술적 분석 이런 것도 당연히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본 심리에서부터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남들이 좋다 해서 사니까. 내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밸류에이션이 좋아서 나 이거 믿고 갈 수 있어. 1년이든 2년이든 버틸 수 있어. 그럼 이 회사 좋다는 확신이 서잖아요. 그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실력도 이제 문제가 있다니까 그런 거지만 어쨌든 내가 정말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종목이 좋으니까 당연히 오른 날이 오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계속 올랐으니까 더 오르겠지. 뉴스가 있으니까 좋겠지. 실체도 없는데 남들이 뭐 또 뭐 좋다고 하니까 가겠지. 그냥 그렇게 해서 들고 있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선수. 아, 이 세력들의 흐름을 같이 타서 나도 요런 데서 먹어야겠다. 요런 데서 먹어야겠다. 잘하는 트레이더들은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매매하고요. 여기서 매매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 그다음 돌파할 때 여기서 보고요. 어쨌든 그거는 고수들 영역이고 자 빼놓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살짝 어 흥분하긴 하는데 흥분해야 말이 빨라져서 좋은 건가? 제가 말이 느리니까 그 아는 지인분이 1.5배속으로 돌려본다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조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혼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건 아닌데 주식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을 내도 잘못된 매매가 있고요. 손실을 봐도 좋은 매매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매매로 계속해야 수익이 나고요. 수익만 나도 다른 거는 괜찮아라고 하면 결국에 시장에서 그 계좌가 다 녹아내려요. 항상 과열되면 따라붙고 과열되면 따라붙고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고 2차전지도 그랬어요. 근데 다른 거 하나는 그나마 2차전지는 계속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부침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제에게는 실체는 있고 영업이익은 있는 주식을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안정적인 주식으로 매수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실적도 안 나왔는데 과하게 오른 주식은 위험하다.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플랜은 아직 수익권이라면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나중에 원금을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원금을 이탈하는 순간 올라오는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2차 전지주를 매수를 하신다면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세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건 아니고 예를 들면 에코프로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게 주식이 뭐가 있냐면
시장이 한번 이렇게 아마 오르면 조정을 주고요. 시간 또 오르면 조정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정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 올렸다 꺾여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오르면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이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과열돼 있으니까 온 세상 뉴스 천재 2차 전지 얘기지만 좀 지나서 전체적으로 시세가 꺾이면 그때 가선 또 말이 없어져요. 근데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은 이제 다 마이너스 보면서 이 기간을 또 물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간. 여기서 이게 언제 조정의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네. 계속 흥분하고 있네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적어도 영업이익을 분석할 수 있고, PER도 계산하고, 시가총액도 계산하고, 어떻게 늘어나는지, 얼마나 늘어날 건지, 네,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됩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얘기 너무 길어지네요. 어쨌든 36분이나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 생각하는 걸 전달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시고, 말이 너무 느리면은 감아서 보세요. 어쨌든, 금양에 대한 의견은 절반은 파셔라. 절반 팔고, 네, 본전 이탈하면은 손절하시고, 수익권이면 나눠서 계속 매도하시고, 나머지 2차전지 관련주들은 네, 저에게 그 MJ 자매님을 통해서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